안녕하세요. K부특입니다. 오늘은 KB금융지주에서 발간한 25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발간하고 있고요. 2011년도에 최초 발간한 이후에 15년째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한국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부자의 숫자는 47만 명이고, 부자의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인 어,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 국가에서 하는 통계에서 분위로 나누는 그런 가구 자산 기준은 아니고요. 개인 기준으로 금융자산 10억 이상인 사람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숫자는 25년 기준 47만 명입니다. 한국 부자의 총 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요. 21년도에 대략 58% 정도가 부동산이었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대략 2014년, 5년 정도 부동산 저점을 찍은 그 시점을 보면, 그때부터 한 코로나 전후까지 해서 59%로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안정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 44%를 찍고 쭉 내려가서 지금 21년 코로나 전후로부터는 되게 보합인 상태고요. 올해 말쯤 되면 대체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부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부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았습니다. 그 비율이 한 40% 내외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부채를 그냥 부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자산이나 도구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예전에 과거의 자산가들이 부동산을 대출받아서 부동산 자산을 늘려와서 전체적인 자산을 키워온 배경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자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 금융 투자 지식을 높은 수준이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비율이 50% 내외 수준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또 부자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본인들이 이미 자산을 충분히 좀 잃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형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부자는 부를 이룬 원천이 되는 투자 자산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자산을 볼 때 여기 환한 라이트 그레이로 보이는 이 부분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인데요. 2011년을 기준으로 볼 때 45%에서 2025년 기준 한 22%, 한 반 정도 줄었죠. 비중이. 그래서 불을 이룬 원천으로서는 부동산의 비중이 좀 줄었다. 반으로 줄었다. 그럼 그 바로 밑에 2011년에 8.2%로 나온 그 부분이 이제 금융자산인데 2025년 기준 16%로 금융자산은 비중이 여전히 작지만 2011년 8.1%에서 2025년 16.8%로 두 배 증가하였다. 그래서 부동산은 반토막으로 났고 금융은 두 배 이상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자산을 형성한 유동성을 키워온 자산은 밑에 진한 주황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상속 증여받은 것들을 시드로 삼아서 부동산 자산을 기반하에서 사업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키워온 것이 한국 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라고 보면 2011, 12년도에 보시면 제일 왼편에 부동산 자산이 제일 밑입니다. 그래서 42% 정도가 됐던 것들이 2024년, 25년에 오면 반 이하로 줄게 됩니다. 그 대신에 금융 투자는 뭐 그렇게 늘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다양하게 배분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5년의 그래프를 보면 대체로 부동산 자산이 20% 내외로 줄면서 금융자산과 그다음에 실물 투자 등
다양한 자산으로 균등 배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으로 배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일반적으로 본인들의 자산 관리 팁이라고 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직접 투자해 볼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건 사실 일반적인 투자자한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은 무리해서 큰 돈을 잃거나 하는 큰 실패를 하지 말자라는 뜻이기요. 그리고 또 금융사에 무조건 맡기기보다는 직접 투자해 볼 것, 사람을 직접 딴 사람을 통하거나 금융사에 맡기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실행해 볼 것을 권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자가 부동산과 금융을 볼 때 부동산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금융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그렇게 금융 확대가 두드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하락한 반면에 금융 확대 추이가 확실히 크게 드러나진 않아요. 최근 5년 동안에. 다만 그것들이 최근에 이제 부자의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사 관점에서 본다면 국내 부동산 투자와 국내 금융 투자가 비슷한 정도의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 26년부터는 점차 금융 투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국 부자 보고서의 그 인사이트를 요약해 보면 한국 부자의 증가 속도는 19년도 16%에서 25년도 3% 정도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는 매년 물론 평균적으로 9.8% 정도의 매년 성장이 있지만 상당히 그 증가 속도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 부와 가난의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다는 좀 안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부자는 부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부채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또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무래도 과거에 본인들이 자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을 부채를 가지고 그 자산을 늘려왔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부채를 조금 도구로 필요한 만큼 부채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통 사람은 보고서 통계상에 이제 한국 부자가 꼭 벤치마킹 대상은 안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금융자산이 10억 있다는 것은 뭐 부동산이나 그 밖에 자산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그 벤치마킹 대상이나 따라할 대상은 아니겠죠. 그래서 보다 더 자신한테 가까이 있는 나보다 순자산이 2, 3억 뭐 또 3에서 5억 원 정도 많은 사람이 인처 관찰 대상이고 따라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본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케이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